네, 감사합니다. 백승만 집사님. 같이 도전하고 있는데, 물류 커뮤니티, 무역 커뮤니티, 관세사 커뮤니티, 같이 협업해서 멋지게 디지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홍수민 연구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국방 디지털 서비스 제도 및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 국방 정보화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고 지금 현재 프로세스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최근 정보화 사례를 방산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개선 사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 정보화는 조직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도입 및 활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제품과 서비스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 정보화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유지의 그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국방 정보화를 기획을 관리를 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과 그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지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지침은 지능정보 이전의 과거 기술 수준과 운영 환경에 맞춰서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획득 프로세스를 따르면 약 10년 이상의 그러니까 수명 주기가 총 10년 이상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술의 조기 진보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술 개발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기술 조도 혁신은 많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모든 정보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국방기획관리 제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좀 정보 기술의 특성별로 좀 달라져야 하는 그런 유연성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요즘 환경에는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신속 도입을 위한 정보화 프로세스 신속 도입을 위해서 지금의 프로세스가 좀 미흡한 상황인데요. AI와 같은 지능형 신기술 관련 제품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입 기술의 발전 속도나 뭐 그런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금의 획득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화 시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을 받아들일 때쯤에는 신기술이 아닌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유군의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인 실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실험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가 분의 전략화를 위한 후속 사업 간의 연계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다른 기관의 정보화 사례를 살펴보시면 방위사업청에서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는 사업 어떤 구매를 위한 획득 사업이고 연구개발은 정말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 확보부터 사업 선정, 구매까지 신속하게 추진한 등 사업 절차를 전체적으로 효율화를 위해서 마련된 지침이고요. 따라서 이 제도의 그 가장 핵심 사항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주 목적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공공혁신 조달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혁신 상품을 먼저 선정을 해서 수요와 또 그거를 공급처를 서로 연결을 해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혁신 상품 전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계약 절차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을 한 것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과 시행령과 함께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사례로 이제 미국 DoD 사례를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AAF라고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이라고 해서 기존의 국방 획득 지침에서 여기에서도 이런 신속한 획득 절차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이렇게 넣은 부분이고요. 기존의 획일적인 그 획득 절차를 어떤 획득의 특성별로 6개의 절차로 나눠서 진행을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그 긴급 소요부터 중간,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국방 정보 체계 개발, 서비스 획득 이 다 6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획득 그 절차를 마련을 했고요. 또 이 각 절차 6가지의 각 절차를 절차 간에 그 결합이나 아니면 그 중간을 넘어가는 그런 전환이나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서 획득 절차가 유연하고 다양성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각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보안 요소를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다양한 그 획득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신기술과 같은 신속 도입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을 또 해야겠습니다. 또 이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체계적이고 좀 추진력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그 조직이 있어야 좀 신속 도입 업무를 그러니까 좀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련된 제도나 이런 지침 이런 걸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이런 업무를 할 때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필요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현재 우리의 정보화 획득 프로세스에서는 좀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애자일한 방법으로 애자일한 방법으로 구현을 하고 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는 그 기간을 아주 짧게 적용을 한다거나 또 민간 기술의 성숙된 민간의 기술을 기존의 획득 프로세스가 아닌 특수 계약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DoD OTA 같은 그런 특수 계약법을 이용해서 국방에 적용하는 방안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의 신기술을 좀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OTA 위에서 말씀드린 OTA처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 그에 대한 단점을 미리 좀 보완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 현재 지금 군이 직면한 문제나 아니면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민간에 공개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사업의 그 결과를 군에 그냥 그대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군의 후속 작업으로 같이 연계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그 사업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기금을 예산을 마련을 해서 그거를 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국방 정보화 프로세스의 효율성은 점점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우리 국방의 현재와 또 국내외 사례를 살펴봤고요. 지능정보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해서 정보화 프로세스 개선 사항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성숙도 분석으로 국방 ICT 분야의 청사진과 기술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서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 도입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분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수민 선임연구원은 저랑 같이 이제 연구과제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 것의 일부를 오늘 또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박영학 회장님께 추가 좀 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은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 이제 국방부가 예를 들면 F-35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애자일하게 개발을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되려면 많은 제도 개선이 아까 말씀하셨던 AAF나 이런 것들도 OTA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 애자일에 대한 부분을 잘 적용하려면
어떤 게 가장 시급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에 있는 그 US 디지털 서비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인데, 그 백악관 쪽에 있는 기구, 그 예약 기구인데, 그거의 미 국방부 버전이 DDS예요. 디펜스 디지털 서비스인데, 그거의 원래 벤치마킹 대상은 영국의, UK의 GDS를 이제 벤치마킹한 조직들인데, 각각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 민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민간에 우리로 보면 IT 기업에 있는 그 판교에 있는 그런 IT 전문가들을 그래도 연봉을 좀 괜찮게 주고 영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괴짜 같은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홍수민 선임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애자일하게 그 구현된 어떤 그 기능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제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금 말씀하신 아까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방사청하고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쪽에서도 신속 시범 획득을 할 때 그쪽에서의 그 애자일한 방법은 사실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게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직 저의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너무 군에서 모든 능력을 다 개발하기보다는 외부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그리고 또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박영욱 학회장님의 좀 질문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박영욱 학회장님은 참고로 이제 방위력 개선 사업이나 전력 분야의 또 전문가셔서 또 소중한 코멘트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의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예정이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네, 저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답답한 가슴과 이렇게 한숨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런 실정이어서 앞으로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연구를 좀 계속 해주시자고 이제 애정 어린 그런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굉장히 할 말은 많습니다만 첫 번째 지금 다시 띄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코멘트 겸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뜬금없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앞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국방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시고 갔어요. 이제 이게 이제 뭐 법정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침상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AI를 맞이해서 국방의 지능정보화법을 지금 올해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 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순기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생경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 정보화란 무엇인가? 국방정가, 이제 정보화에 대한 지능정보화법에 대한 상위의 법적인 정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방에서의 정보화를 어떤 정도의 바운더리로, 어떤 개념으로, 어떤 분야로, 어떤 식의 것으로 정의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 공식적인 오피셜한 아마 문서상의 개념 정의는 어떻게든지 들어갈 거예요. 기존의 것들을 뭐 그대로 약간 또 답습을 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근데 저는 이 분야를 다루시면서 모든 문제 제기의 출발점은 이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좀 해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들이 융합이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화라는 거를 전체적인 툴의 의미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어떤 특정 사업의 영역이나 뭐 물론 여기에 소프트웨어라는 말, ICT라는 말 다 들어갑니다. 뭐 그런 것들을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국방 정보화라는 것들을 어떤 정도의 바운더리로 어떤 개념으로 이것들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솔루션이나 뭐 제도 개선의 범위나 방식이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너무 뭐 추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문제의 출발점들을 여기에서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식으로 제언을 좀 드려볼 것 같고 그 연구나 그러한 그런 논의들이 탄탄하고 충분히 되면 될수록 그 이후의 작업은 훨씬 더 탄력을 받거나 조금 더 선명해질 것이다
라는 식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의 뭐 문제점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자면은 그것만으로도 하루 일과 예는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뭐 다 좋습니다. 뭐 OTA를 하고 뭐 방사청의 제도를 다 좋은데, 사실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소프트웨어나 IT 분야의 IP 문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제 기술을 다 도입해야 된다. 그거를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계속 여기에서 국방과 관련이 된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뭐 그게 단순한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역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IP나 지재권이나 소유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리스트에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좀 전제적으로 묻혀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앞으로 융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다 하드웨어 중심이니까 더 간단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 하드웨어에 지금도 이미 원가를 위해서는 실어가지고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 포션이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혀질만 해요. 근데 이제는 아까 우리 자장님이 얘기했던 F-35나 모든 기능들이 오도록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펜던트한다. 이게 당면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사실 중차대한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연구 과정 중에서 좀 고민을 하셨던 지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국방 정보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한 이 발표 자료의 제목도 정보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정보화는 사실 일종의 전산화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기존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하드웨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전산화를 이용해서 약간 자동화를 위한 그런 전산화였다면, 지금은 어떤 우리가 클라우드나 또 그런 뭐 AI나 그런 등등의 빅데이터나 이런 신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여러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마련과 그런 기술의 개발과 또 그 기술을 국방에서 필요한 기능을 쓰는데 도입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데 도입을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국방 정보화는 뭐 클라우드 기반 환경까지가 정보화다. 뭐 아니면 뭐 AI 지능형이 정보화다.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정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납품 기업들에서 납품을 할 때도 그 소스 코드를 그냥 다 이렇게 대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에 따라서 운영 유지를 할 때도 또 그 인원들이 그대로 필요한 거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 사실 그동안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처음부터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그냥 외부 인원한테 모두 다 맡겼으면 그 인원을 계속 유지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안에서 개발을 했다면 또 내부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또 맞지 않나.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지금 현재 제도가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학회 세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관계로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